자, 여러분, 오늘 그 2018년 대비 7, 8월 여름방학에 그 문제풀이반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학원에서 그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받고 오늘 잠깐 안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원이나 동영상을 담당하는 티치스파 쪽에서 볼 때는 뭐 앞으로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부하는 그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스스로 공부의 단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 뭐 이것이 중요하지, 학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풀이반을 진행하느냐, 뭐 이거는 뭐 사실은 그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1월달부터 계속 해나가는 공부의 연장이지 뭐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일단 또 이런 형식을 갖춰서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이 만들어졌으니까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로 이 단계별, 우리가 1월달부터 단계별로 보면은 1, 2월달, 3, 4월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출 분석반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그동안에 있었던 기출문제, 특히 여러분 뭡니까? 올해는 그 옹고지신이라는 그 조그만한 책이 하나 있었죠. 그게 이제 그 2014년부터 올해 2017년 요 문제까지, 그죠? 지금 우리가 기평 문제와, 그죠? 이렇게 그 서술형 문제와 이렇게 논술형, 논혈이 아니고 그죠? 논술형 문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말문의 형태가 나눠진 게 지금 2014년부터죠. 그 전에는 여러분 뭡니까? 이제 1차, 2차 이렇게 해서, 그죠? 1차, 주관식, 1차 선택형, 그죠? 2차 주관식 이렇게 해서 1, 2차로 나눠서 쳤을 거고, 그죠? 그 앞에는 이제 뭡니까? 또 이렇게 주관식, 이렇게 서술형 시험 그랬죠, 그죠? 주관식 시험으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죠? 이 문제는 이제 너무 오래되었고, 이것도 이제 그 선택형 문제 때문에 별로 지금 우리가 기출 문제로서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시험 문제로 나온 지문이야 뭐 아무 영향이 없겠지만은 말문의 형식이 선택형이니까 그 오지선다형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여기서도 공부할 거리는 많고 수시로 우리가 공부는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최근에, 그죠? 요 문제겠습니다. 요 문제만 제가 옹고지신이라는 이름으로 조그만한 책자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심화강독이라는 뭐 거창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뭐 연가우진토 했는데 올해는 제가 좀 진행을 안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제 7, 8월이죠. 7, 8월은 이제 문제풀이반이 됩니다, 그죠? 자, 요건 이제 책 이름이 옹고지신이고, 요건 이제 연가우진, 그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이렇게 가짜가, 구덩이 가짜죠. 구덩이를 채우고, 그 뒤에 이제 나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속성을 바라기보다는 차분하게 이렇게 정진해 나가자는 의미를 강조해서 책 이름을 연가우진이라고 붙였고, 그죠? 옹고지신은 이제 요 최근에 문제집이고, 기본적인 이제 그 틀을, 기초 이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이 방문양내라고 해서, 그죠? 논어에 다 나오는 이런 구절을 제가 활용을 해서 책 이름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널리 배우고 이제 시험에 그 기준에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체계화하고 정리하는 공부. 이게 이제 따지자면 양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이름을 했습니다. 자, 문제풀이반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던, 그리고 그 전에 모의고사 문제로 풀었던, 한번 우리가 연습하고 말았던 문제지만은 다음에 공부할 때 그 작년에 공부했다고, 재작년에 공부했다고 안 보고 새것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문이란 게 텍스트가 그렇게 무궁무진하진 않죠. 물론 뭐 우리가 평생 동안 다 못 볼 무궁무진한 정도까지의 자료가 있지만은 그 계속적으로 새로운 거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고문진보라든지 뭐 이런 게 뭐 몇십 년 전에 공부하던 사람도 그거를 봤고 몇백 년 전에도 봤고 지금 또 보고 앞으로도 봐야 될 책이지 뭐 작년에 봤다고 또 뭐 책을 구하고 이렇게 될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공부를 다시 이제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절문, 그죠? 이렇게 간절히 묻고, 그죠? 간절히 묻고, 근사, 그죠? 멀리서 뭐 고운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을 잘 치기 위한 공부니까 결국 시험 문제의 패턴, 발문의 형식, 이런 거를 꼼꼼히 살펴가지고 다음 문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나오면 또 내가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거를 자기 나름대로 곱심어 보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절문근사라는 이름으로 문제집을 몇 권 있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잠깐 가져왔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모의고사 문제를 모아가지고 절문근사라는 이름으로 이 10개 영역별로, 그죠? 이렇게 10개 영역별로 문제를, 문제하고 해답하고, 뭐 답안을 예시하는 정도, 뭐 이런 정도로 근 600페이지가 넘죠. 그죠? 600페이지 정도네. 600페이지 되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만들었던 문제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재작년에 만들어서 작년에도 활용하고 그랬네. 그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최근에 나왔던 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최근의 문제죠. 요거는 이제 그 전에 것이 다 포함된 것이고, 이렇게 또 만드는 게 절문근사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최신의 영역, 여기 이제 첫 번째 봤던 절문근사고, 두 번째 절문근사가 이제 뭡니까? 기평, 그죠? 서술형, 그죠? 논술형, 이런 최근에 이제 발문 형식에 따라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게 두 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두 권 말고 또 올해는 뭐 또 다른 문제집을 만든다. 그건 제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뭐 봤던 걸 또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쳤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 앞에 있던 책의 전반부에서 이 10개 영역별, 그죠? 자, 이거는 영역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2차 논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빼버리고, 좀 지금 또 경향하고 조금 맞지 않고, 왜? 지금의 논술은 여러분 한 문제가 나오죠. 한 문제인데, 뭐 올해 꼭 그러라는 보장은 없지만은, 2017년, 16년 문제를 보면 교과교육론 문제였죠. 마치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는 정도의 그런 교과교육론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지, 그 지문의 이해가 크게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물론 그 지문을 이해 못하면 뭐 교과교육론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알 수는 없지만은 그 교육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빼버렸고, 10개 영역의 문제와 플러스 여기 있었던 문제에서, 그죠? 이렇게 기평이 총 86제인가 이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서술형 문제가 52제인가 이래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논술형 문제가 20제가 돼요. 그죠? 이렇게. 이금에도 많죠? 원래 이 책은 여기에 그 전에 있었던 기출문제를 여기에 기평, 서술형, 논술형 다 별도로 추가가 돼가 두꺼운 책이었는데, 이 책은 이 문제는 여기 있는, 그죠? 이 기출은 여기 있는 기출문제는 이 옹고지신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를 빼버렸고, 요것만 모아가지고 올해 이제 문제집으로, 그죠? 절문근사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그죠? 세 번째 절문근사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며칠 있으면 나올 건데, 그죠? 요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죠? 제가 이런 말은 이렇게 했지, 뭐 뻔한 거죠.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 전에 봤던 그대로 보시면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원과 이제 보조를 맞춰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은, 내가 이런 기출문제에서 보고 또 추가로 보고, 그래서 문제집에서 내가 필요한 게 이런 문제 형식에 따라 문제를 모아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개 영역은 이제 그 영역별로 문제가 또 한시는 한시대로, 경서는 경서대로 이래 보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기평 문제는 기평 문제만, 또 기평 문제는 상당히 또 이렇게 감각적인 요소가 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죠. 상대적으로 좀 높죠. 서술은 또 간략하지만은
압축해가지고 간략하게 이렇게 답을 탁 적어내는 그런 게 또 필요할 것이고, 논술은 뭐 그전에는 좀 긴 문장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작년, 재작년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교과 교육론을 제법 꼼꼼하게 보고 이 지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좋은 점수가 좀 받기 어려웠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게 제가 이제 이 여름방학 7, 8월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준비한 내용은 새로운 건 없고, 이 젊은 구사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만나는 그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이자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인데, 그죠? 들어 이제, 아까 이게 단계였고, 그죠? 두 번째가 이제 교재를 아까 말씀드릴 거고요. 자, 뭐 세 번째라 할 것도 없지만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공부의 뭡니까? 이 공부하는 방식이라 할까, 그죠? 진행하는 방식, 뭐 이런 거에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죠? 자, 우린 여러분 학문 탐구, 그죠? 그냥 연찬에 가는 이 공부, 뭐 좀 더 거창하게는 학문을 한다, 이런 의미. 이것보다는, 그죠? 이렇게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런 좀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 공부도, 그죠? 확연히 뭐 자기 혼자 독서하면서 인격 수양하고 교양을 쌓고 뭐 이런 공부는 좀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학적인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논문이 필요하고, 그죠? 이렇게 합니다. 논문도 논문을 쓰는 나름대로의 요령이 있고, 뭐 그렇죠. 자, 이것도 뭐 자유롭지는 못하지만은 뭐 논문은 이런 방식으로 또 공부합니다. 근데 이런 시험 준비는 더 아니죠. 더 여러분 짜여진 틀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우리가 이게 텍스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죠? 이 책이 있으면은 이 책을 우리가 독자가, 그죠? 독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읽어갑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읽어가는 걸 이걸 우리가 필요한 공부라 치고 그냥 이렇게 독서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죠? 아, 내가 텍스트를 내 마음대로 보면 됩니다. 물론 뭐 오해하면 안 되겠지만 혼자 볼 때는 오해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온갖 상상을 다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객관적으로 논문으로 발표하기 위해서는 틀을 갖추고 또 그 심사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제약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독서 공부는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험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아, 내 맘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자를 텍스트를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거쳐서 이렇게 텍스트를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따지자면은 문제를 만드는 출제위원이죠. 출제위원이고 출제위원이 만드는 문제가 이런 발문이죠. 그죠? 문제입니다. 그죠? 이것을 무시하고 내가 내 맘대로, 이 뭐 우리가 시험지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시험지에 있는 객관적인 문제라고. 이 내 맘대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출제인이 뭘 요구하는지, 출제는 여러분 엄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 어떤 답이 나오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철저하게 이거를 염두에 두고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내 마음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거하고 이 시험 준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방문양내 머릿말에 우리는 학인이 아니고, 그죠? 이런 수험인이라는 거. 그게 받을 숫자예요. 그죠? 그 뭡니까? 이 정음을 받아들이는, 시험을 받는 수험인입니다. 운명이 그렇습니다. 그죠? 내 맘대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잘 보고 뭘 요구하는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읽어가야 되죠. 그래서 뭐 흔한 이야기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은
문제부터 먼저 보고 지문을 봐야 된다. 이런 뭐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독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독서에 대한 안내문이 좀 있지만은 그걸 무시하고 봐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철저히 따져야 된다. 지금의 발문 형태가 이 기평, 그죠? 서술형, 논술형 이런 형태를 잘 보고, 그죠?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됩니다. 그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또 결국 속된 표현으로 결국 우리는 팔아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결국 남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우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할 마인드가 그냥 공부한다기보다 이렇게 뭡니까? 수업 준비한다 이런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그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극단적인 얘기로 이 중학교 이 교과서를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냥 공부하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그죠? 제게 화를 낼 겁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중학교 교과서 가지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하라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수업 교재 연구 그죠? 수업 준비를 하라. 그럼 여러분들 긴장에 빠집니다. 이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근데 공개 수업을 하는데 내가 이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 온갖 머리를 다 써야 됩니다. 그죠? 한자는 무엇이고, 왜 한자를 배우고, 그죠? 교과 교육에서 한자를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게 되고, 어떤 지침이 있고, 어떤 주의점이 있고, 온갖 거를 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공부하라면, 그죠? 코웃음 치고 말 것도 수업 준비하라면 그게 여러 가지를 따져서 보게 됩니다. 그죠? 어찌 보면 교사의 마인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 그냥 문장을 많이 본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한다. 이것보다는 기출문제를 잘 보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구나. 그래서 이게 결국 필요한 게 그죠? 해석해 낼 수 있는 독해력입니다. 그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해석도 여러분 뭐 하늘에 떨어지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바탕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해석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 여기에다 이제 이 교육농죠. 교과 교육농 문제가 논술형 문제로 크게 나와가지고 그전같이 그냥 만만하게 봐가지고는 좀 안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문이 종합적으로 표현되는 문사천이 다 배경에 깔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제가 제자백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랄까, 한문학 개론에 나오는 그런 다양한 그런, 그죠? 기초 상식적인 문제를 공부를 많이 하자는 이유가 이게 바탕이 깔려야 해석도 잘 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런 걸 또 끄집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공부는 이게 다죠, 여러분. 그죠?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름 방학을 맞이하기 전까지 뭐 경서 정도는 이제 지금 뭐 이 시점에서 또 말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경서 정도는 대체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게끔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7, 8월부터는 뭐 처음부터 본다기보다는 봤던 거를 그 전에 보면서 체크해 나간 것을 중심적으로 보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해석이 다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기초적인, 그죠? 이런 지식을 좀 정리해 나가면서, 최근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그 한문학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또 공부가 또 진척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전에 또 많이 나올 때도 있었고, 올해 또, 별로 안 나올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사적인 체계를 가지고 문장을 하나 보더라도 검토해 나가야지 뭐, 아무 문장이나 그죠? 부딪히는 대로 보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준비해 나가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뭐 여름 방학 때 진행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젊은 권사를 가지고
이 7, 8월 문제까지는 여러분 제 혼자 수업을 진행을 다 합니다. 그죠? 원맨쇼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9월달부터 모의고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보고 그러겠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예습해오면 더 좋은 것이고, 그죠? 뭐 예습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뭐, 복습만 충실히 해도 뭐 좋은 것이죠. 이 문제, 이 내용을, 그죠? 2달 동안에 전부 다 풀어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또 한 500페이지 정도 되죠. 다 풀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자, 이런 형식의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그죠?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그, 문장에 대한 해석, 이것보다는 어떤 이 안목이랄까, 그죠? 안목이랄까, 나름대로 이 문제 패턴이라 그럴까, 그 형식에 대한 여러분들이 감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죠? 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해석도 또 하기도 해야 되지만.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7, 8월 문제풀이반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것을 마무리 지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날씨도 무더워지고, 여러 가지로 좀, 뭐, 힘든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그죠? 근데 올해 이제 또 공무원 정원, 뭐 이런 문제, 교사를 또 확대해서 선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고무적일 수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경향이 한문회까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용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은 한문 교과에 대한 전체적인 위상이 변화되어야 그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지. 뭐 임시적으로 조금 많이 뽑는다고 해서 뭐 한문에 과연 몇 명이나 그게 할당이 될지 뭐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뭐 한문 교과의 위상의 제고를 위해서 뭐 어떤 적극적인 또 행동이 있기는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진인사 대 천명이겠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1000명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1000명을 바꾸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제가 이 말도 시작을 해놓고 감당도 못할 말이 막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런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 같이 최선을 다해보기로 노력하고 설명에 의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